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에 중일 갈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자제령에 이어서 한일령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제2의 센카쿠 사태가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지 한 달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는 지금 일본 여행 자제령에 이어서 일본 영화 상영 금지까지 시켰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네, 우리가 2016년 그 사드 배치한 거보다도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한테 한한령을 내렸는데 지금 한일령. 일령.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제한하는 조치. 그러니까 뭐 무역보다도 관광이나 또는 영화, 문화 교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과의 교류를 당분간 줄이거나 안 하는 그런 조치들이 이미 발령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 중국에서 일본 가는 항공권이 거의 50만 장 가까이 취소됐는데 이게 중국의 항공사들이 무료로 취소를 해줘요. 그러니까 수수료 없이 한다는 네. 거죠? 역시 사회주의 국가 역시 다른데 이게 사실 위약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위약금 없이 그냥 취소시켜 주니까 50만 명이 취소를 했고 이 전체 예약의 32%를 합니다, 벌써.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즉석으로 나타나는 거죠. 역시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대만 문제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 그런 발언 해가지고서는 문제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그냥 길길이 날뛰었는데 대만 문제는 중국의 사활적인 이익이 걸려 있다라고 하거든요. 티베트, 신장, 대만 이런 데는 영토 문제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의 유사시는 일본의 존리빅이다. 뭐 이런 존리빅이면 전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은 당연히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만에 중국이 모종의 군사조치를 취하면 전쟁하겠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결심한 것 같아요. 이번에 단단히 고삐를 친다. 그래서 근데 다카이치 총리도 인기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네. 취임 직후보다도 더 올라서 지금 최소 70%, 많이 나오는 건 80%까지 나오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뭐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중국도 이제 거두지 않을 방침인데 다카이치 총리는 사과할 처지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에 네. 다카이치 총리랑 같이 승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기가 올라 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기 지지도도 올라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사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시진핑 주석은 이제 또 사기 집권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단단히 일본에 대해서 이번에 손을 본다 그런 각오로 좀 중장기화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일본과 중국, 또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와 이 분위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이 또 공개가 됐어요. 네. 보니까 이 중국 측에서는 이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고, 그렇죠. 일본 측에서는 고개를 숙인 지금 영상이 또다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장면 자체도 지금 화제지만 저게 이제 의도적으로 좀 공개가 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또 네. 여러 가지 추측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저 장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게 이제 중국 언론에서 흘린 건데 예.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애국심을 북돋고 일본한테 우리는 한수이다 이런 모습인데 일본의 대양주 국장 차관복급이죠. 하고 중국의 아시아 국장인데 사실 저렇게 주머니에 손 넣는 것 자체가 실례죠. 실례인데 지금 상황이니만큼 일본이 마치 선생님한테 꾸중 듣는 학생처럼 저렇게 고개 푹 숙이고 듣고 있고 중국 국장은 주머니에 손 넣고 좀 거들먹거리는 뒷짐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게 이제 중국인들의 어떤 자존심을 북돋아주는 그런 건데 일본에서도 아마 좀 굴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한 장면인데 하여튼 이번에 중국이 단단히 화가 났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카이치 총리가 그 유사 사태 발언을 해서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가 있거든요. 예? 이 사람이 더러운 목을 베버리겠다. 그래서 그 일본에서도 그 총영사를
사과하고 발언 취소해. 물론 바로 네네. 내렸는데 다른 말로 또 그 유사 사태를 발언하는 일본 정치인들 멍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추방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감정이 서로 격앙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화를 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서해 중부에 이어서 남부에서도 실탄 사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게 원래 예정돼 있던 훈련인 겁니까? 아니면 이번 사태 이후에 좀 추가가 된 겁니까? 글쎄 뭐 새로 추가한다라고 발표가 하진 않았지만요. 서해 중부라는 게 우리나라의 뭐 충청도나 그 정도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서해, 그러니까 황해, 우리나라 말로 서해, 그들은 황해라고 부르는. 근데 거기서 오늘까지 이제 훈련을 하고 그런데 보통 저렇게 훈련하면 그만할 텐데 서해 남부에서 또 훈련하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나라 위도로 보면 전라남도 그쯤 된답니다. 일본에서 870km 거리를 되는데 다분히 일본에 대해서 감정을 표출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남중국해에서도 또 훈련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할려면 해보자. 너네들은 우리 상대가 안 된다. 이런 걸 과시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 근안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한테도 좀 기분이 안 좋은 기분이 우리도 썩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일단 이번에 겨냥한 건 일본을 겨냥해서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갈등을 이제 과거에 있었던 센카쿠 사태와 네. 이제 비교해서 뭐 제2의 센카쿠 사태다 이렇게 네. 지금 명명하는 이제 상황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게 비교했을 때 뭐 비슷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센카쿠라는 게 이게 다오이다오라고 예,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조오도인데요. 그 본래는 중국 땅인데 일본이 차지했다라고 중국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우리 말로 조오도라고 불리는 건데 이 고기 잡는 섬이 조오도인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0년에 중국이 일본의 GDP를 능가했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으로서는 굴욕의 해인 거예요. 2010년이 중국이 일본의 GDP를 넘어서는데 바로 직후에 일본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센카쿠 주변에 중국인 어선이 불법 조업을 했는데 그걸 납포해 갔어요. 그 선원하고 다 일본으로 잡혀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빨리 석방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석방을 안 하니까 히토류 가지고 제재를 했습니다. 히토류 제재를 하니까 중국인 어부들을 무조건 석방해 줬어요. 굴욕적이죠. 굴욕적으로 석방을 했는데 2년 뒤에 그 센카쿠 열도가 이제 개인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걸 국가가 사가지고 국유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센카쿠 가지고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그 갈등이 이제 벌어지고 우리나라 독도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이제 그때랑 상황이 되려면은 이제 히토류 또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히토류라는 게 2010년에는 일본의 대중국 히토류 수입 의정도가 90%였는데 지금은 조금 줄어서 일본이 이제 그때 자극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서 많이 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60%로 줄었는데 그래도 60%도 엄청나죠. 히토류 가지고 하면 지금 트럼프도 지금 거의 고개를 숙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카드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아까는 제가 영화하고 뭐 관광객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 지자체 교류 있잖아요. 거의 전면 중단됐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일본 가려는 사람들, 일본에서 중국 가려는 사람들 오지 말라 그러고 중국에서 못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중국이 그냥 갑이죠. 지금 상황이. 중국이 더 규모가 더 크니까. 그래서 일본이 지금 금년도 경제 성장을 GDP의 0.6% 성장할 거라 그래요. 1%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이런 게 중국의 제재가 계속되면 0.3% 줄어든다. 거기서도 예, 0.6%에서 0.3% 줄으면 일본의 경제에 좀 타격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규모가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 정도 네. 될 수도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직접적으로 이제 근기간 내에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상해 봐야겠습니까? 지금 하나하나 뭐 관광객부터 안 가고 모든 거 다 취소하고 약속했던 거 안 하고 행사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신문이나 언론에서 이제 본래 그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게 일본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제1 관광지가 한국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 거 해가지고 한국을 이렇게 자꾸 축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독도 문제 가지고도 예. 독도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지금 그 영토 주권 전시관 뭐 이런 걸 확장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영토 주권 전시관 확장이라는 게 이게 결국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동경에다가 예.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이게 다카이치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제 당연히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중국에서 한국의 항의가 정당하다는 식으로 일본의 행동이 악성 언행이다. 그래가지고 은근히 한국 편을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중일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우리가 그렇게 손해 볼 건 없습니다. 그 과거에도 중일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면 중국은 한국한테 우리 편 좀 들어달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 안중근 의사 뭐 이런 거 행사 같이 하자 그러고 또 항일 운동하는 뭐 그런 거를 자꾸 부각시키면서 우리가 남이냐 일본하고 같이 싸우자 막 그러고 일본은 또 은근히 또 우리가 같은 민주국가인데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에 또 대항하자 그래서 우리 인기가 더 좋아지는 거죠. 관광객도 더 많이 오고 예. 우린 크게 손해 볼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이제 행동을 좀 취해야 되는 일만 남았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너무 우리는 전혀 주눅들 거 없이 예. 담대하게 그 평화적으로 둘이 갈등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남아공 가시잖아요. 예, 예. 그럼 리창 총리 그쵸. 거기 오고 다카이치 총리도 가거든요. 네. 사실 시진핑 주석이 가야 되는데 시진핑 주석이 안 가고 리창 총리를 보냈는데 대통령이 아마 3자 정상회담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중국의 리창 총리는 다카이치 총리 안 만나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모르겠어요. 실제로 안 만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하여튼 만날 일 없다. 중국 얘기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UAE 국빈 방문 중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네. 있는데 들으시기에 뭐 어떤 성과가 가장 좀 눈에 띄고 가장 잘 됐다라고 보시는지요? 대통령께서 UAE 도착하기 직전에 비행기 4대가 나타났어요. UAE 전투기들이에요. 미라주 전투기 프랑스에서 만든 미라주 전투기하고 미국에서 만든 F-16이거든요. 이 4대가 양쪽에서 호위를 하고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게 이제 국빈 예우를 이제 한 건데 그 전투기들이 최신식이 아니거든요. F-16이 최신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UAE가 지금 관심을 가진 게 한국의 KF-21 그 보람의 전투기라는 게 있어요. 한국이 만든 거예요. 그거 살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거죠. 한국의 전투기를 수출을 한다. 이게 굉장한 거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뜨는 게 뭐냐면 아랍에미레이트가 의외로 AI 강국입니다. 그래서 스타게이트라 그래서 예.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또 수주를 또 200억 달러 또 수주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에서 한국의 그 컬처, K 드라마 뭐 영화 이런 또 뮤직, 음악 이런 게 굉장히 인기거든요. 그것도 같이 얘기하고 원전 수출도 같이 아랍에미리트하고 공동으로 제3국에 수출하고 이런 것도 같이 하고 해서 총 1,000억 달러 정도의 기대 효과가 예상이 된다면 1,000억 달러면 우리 100조가 넘는 130조, 140조 이렇게 되는 돈인데 이게 이제 아직 주머니에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기대 효과가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이어질 뭐 G20 정상회의도 그렇고요. 앞서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뭐 에이펙 정상회의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숨가쁜 외교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좀 저희가 지금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대통령이 순방을 나선 게 아랍에미리트 가고 이제 이집트로 갑니다. 예. 이집트도 아프리카의 중요한 나라고 그다음에 남아공에 가서 G20 정상회담을 하는데 거기에 주제가 지속가능 성장, 뭐 환경, 그다음에 평등 뭐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는 주제들 IT, AI 강국 만들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재명 대통령을 주목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안 간다 그러죠.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에서 백인 남아공 국민들을 흑인들이 탄압한다. 거기가 백인들이 지배했던 나라잖아요. 근데 인구가 1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델라 때 이제 정권이 넘어가서 흑인들이 이제 정권을 잡는데 백인 주민은 과거엔 지배자였는데 지금 주민의 10%밖에 안 되니까 트럼프가 보기에는 탄압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을 탄압하는 남아공에 난 안 가겠다. 그래서 부통령이 간다 그랬는데 부통령도 가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갈까? 그렇게 고위 관료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 안 가죠. 시진핑 주석 안 가죠. 그러니까 이게 G20에 좀 맥이 좀 빠졌어요. 굉장히 주목을 끄는 지도자들이 안 갔으니까. 근데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성공에 연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이 지속 가능성 이제 AI라든지 IT
뭐 이런 것의 발전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도 있고 AI 발전이 전쟁에 사용되면은 재앙이잖아요. 이게 터미네이터 영화 그쵸. 그런 게 재현될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각성해 가지고 AI를 발전시키되 그걸 통제하는 길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면 전 세계가 아마 주목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